혹시 들어보셨나요? 러시아 우랄 산맥 깊은 설원 속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섬뜩한 미스터리 사건.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공포의 기록입니다. 바로 1959년 디아틀로프 고개에서 벌어진 9명 등산객의 죽음. 러시아 우랄 공과대학교의 젊은 탐험가 10명은 엄격한 등반 자격을 얻기 위해 북부 우랄 산맥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 원정대는 23세의 리더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중심으로 경험이 풍부한 등반가들과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토르텐 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오토르텐은 만시족 언어로 가지마라는 뜻이었는데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원정 초반 이들의 여정은 활기 넘쳤습니다. 눈 덮인 숲을 헤치고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며 웃음소리와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사진을 남겼는데 이 사진들 속에서 우리는 해맑게 웃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마지막으로 한 명의 참가자인 유리 유딘이 건강 문제로 중도 하차하면서 9명의 탐험가만이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9명의 사진이 그들의 마지막 기록이 될 줄은. 2월 1일 밤 디아틀로프 일행은 해발 1079m의 죽음의 산이라는 뜻의 홀라트샤흐 산 경사면에 텐트를 쳤습니다. 보통이라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숲 가장자리나 움푹 팬 지형을 택했을 테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거센 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산비탈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행은 2월 12일까지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가족들과 학교는 구조대를 요청했습니다. 구조대가 눈 덮인 산길을 수색하다가 발견한 광경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텐트는 안에서부터 칼로 찢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절박하게 탈출한 듯. 눈 속에 버려진 텐트 안에는 그들의 신발, 옷,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험가들의 시신은 텐트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맨발 혹은 속옷 차림으로 발견됩니다. 구조대는 먼저 숲 가장자리에서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알몸 상태로 맨발로 눈밭을 헤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과 손바닥에는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뜯어낸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불을 피우려 했던 겁니다. 그들이 쓰러져 있는 곳 옆에는 작은 모닥불 흔적이 있었지만 불을 제대로 피우기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3구의 시신이 더 발견됩니다. 이들은 텐트로 돌아가려는 듯한 방향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모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눈 속에 깊이 파묻혀 발견된 나머지 4명의 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저천증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지만 외부 상처나 출혈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갈비뼈는 마치 거대한 압력에 짓눌린 듯 여러 곳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류드밀라 두비니나라는 여성 등반가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혀와 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신과 그 주변에서는 높은 수준의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눈사태였을까? 당시 산비탈의 경사와 눈의 양으로는 대규모 눈사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텐트가 밖이 아닌 안에서부터 찢겨졌다는 점도 눈사태 가설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혹시 소련군의 비밀 실험에 휘말린 건 아닐까? 현장에서 검출된 높은 방사능 수치와 등반가들의 부상이 마치 폭발 충격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제기된 가설입니다. 군의 비밀 실험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지만 소련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켰습니다. 외계인 혹은 초자연적 현상. 당시 소련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 밤 목격자들이 하늘에서 주황색 구체를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계인, UFO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들에게 해를 가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서린이었을까? 서린이 탐험가들을 공격했다는 가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패러독스컬 언드레싱. 극심한 저천증에 걸리면 천이 갑자기 상승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옷을 벗게 된다는 현상으로 일부 시신이 속옷 차림이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는 텐트를 찢고 도망친 행위나 기이한 부상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왜 그토록 황급히 텐트를 찢고 나와 눈밭을 맨발로 달려갔을까요? 혹시 산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건 아닐까요?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 본다면 텐트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지점까지는 발자국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발자국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눈에 덮였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한 듯 그들이 죽어간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 탐험가들은 눈보라 속에서 서로의 천을 나누며 웅크려 있었다. 그러나 그때 산 너머에서 알 수 없는 저주파의 진동이 울려왔다. 바닥이 떨렸고 공기가 진동하며 가슴속을 압박했다. 몇몇은 귀를 막고 괴성을 질렀다. 뭔가 들려 머릿속을 찌르는 소리야. 그리고 곧 하늘이 붉게 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눈보라 속에서 불길한 구체가 둥실 떠오른 것이다. 그것은 서서히 움직이며 텐트 쪽으로 다가왔다. 빛은 따갑게 번쩍이며 눈을 태우는 듯했고 몸속 장기를 짓누르는 압력이 밀려왔다. 루드밀라가 비명을 질렀다. 밖에 뭔가 있어. 나가야 해. 다이아틀로프는 결단을 내렸다. 천을 찢어. 지금 당장. 날카로운 칼날이 텐트를 찢었고 차갑고 무자비한 공기가 텐트 안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기어나왔다. 눈보라는 눈을 뜨기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발자국이 이어졌고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게 퍼져나갔다. 숲 가장자리에서 두 명은 작은 불씨를 붙이려 애썼다. 하지만 손가락은 얼어붙어 말을 듣지 않았고 불은 이내 꺼졌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서서히 천을 잃어갔다. 다이아틀로프는 끝까지 텐트로 돌아가려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 위를 기어갔다. 그러나 손끝이 텐트에 닿기도 전에 차갑게 멈췄다. 그의 눈은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깊은 숲속 루드밀라와 다른 동료들은 붉은 빛에서 멀어지려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러나 곧 그들의 몸은 설명할 수 없는 힘에 휘말렸다. 내부 장기가 으스러지고 뼈는 부서졌다. 루드밀라는 마지막까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의 입은 벌어진 채 얼어붙어 있었고 혀와 눈은 사라진 뒤였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발자국과 시신만이 조용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밤의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추위와 자연의 가혹함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방사능, 맨발의 도주, 텐트를 스스로 찢은 흔적, 그리고 사라진 혀와 눈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흩어져 있지만 맞춰지지 않는 이야기. 어쩌면 그 산은 지금도 침묵 속에서 진실을 감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9명의 젊은 탐험가들이 목격한 무언가. 그것은 인간이 감히 다가가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썰수도 겨울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이제는 혼자 가기는 좀 무섭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